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 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로 주문하라고 하는데 화면을 어디 눌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눌러봐도 원하는 게 안 나오고 정말 답답하시죠? 특히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더욱 부담스럽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나 하는 미안한 마음까지 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곳은 피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연 그 키오스크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한 패스트푸드점에 70대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마 손자나 손녀와 함께 오려고 했다가 혼자 오시게 된 것 같았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어색해 보이셨죠. 어르신은 키오스크 앞에 서서 한참 화면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디를 눌러야 하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화면을 터치해 보셨어요. 하지만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꾸 다른 메뉴가 나오거나 화면이 처음으로 돌아가기만 했어요.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뒤에서 주문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르신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어르신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도 계속 화면을 눌러보셨어요. 하지만 할수록 더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점심시간인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작은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더욱 위축되셨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어르신이 미안해하며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몇 번 더 시도해 보셨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화면에 나오는 글씨는 너무 작고 어디를 눌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르신은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키오스크에서 한 발 물러서셨어요. 그냥 가야겠다. 어르신이 포기하고 나가시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어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학생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어요. 아마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다. 너도 바쁠 텐데. 어르신이 사양하시는데 그 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전혀 안 바빠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냥 햄버거 하나하고 콜라. 네, 세트로 드실까요? 그럼 감자튀김도 나와요. 학생은 정말 친절하게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오, 정말 그렇네. 이제 여기서 햄버거를 고르시면 되고요. 어르신, 이걸로 하실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학생은 어르신이 직접 눌러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린 거죠. 와, 어르신 정말 잘하셨어요. 학생의 칭찬에 어르신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 같은 착한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별 말씀을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런 거 어려워하시거든요. 결제까지 모두 마치고 나서 어르신은 그 학생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했어요. 덕분에 점심을 먹을 수 있겠네. 정말 고마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급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학생 정말 착하네. 어른들이 본받아야겠어. 다른 직장인 아저씨도 어르신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천천히 하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르신은 음식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학생도 우연히 같은 시간에 주문해서 근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어르신이 그 학생을 부르셨어요. 학생, 잠깐 이리 와봐. 학생이 다가가니 어르신이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걸 받아라. 고마운 마음이야. 아니에요, 어르신.
그럴 필요 없어요. 학생이 정중히 사양하는데 어르신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 테니까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아, 그건 괜찮아요. 두 분이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은 그 학생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어요.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꿈은 뭔지, 공부는 재미있는지. 학생도 어르신께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변 손님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 훈훈한 광경이네. 요즘 이런 학생 보기 힘든데. 30분쯤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어르신이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학생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맛있는 점심도 먹고 좋은 친구도 만났네.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어르신. 또 만나면 인사해요.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두 분이 헤어진 후에도 그 패스트푸드점 안의 분위기는 계속 따뜻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서로 더 친절해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며칠 후 그 어르신이 다시 그 패스트푸드점을 찾으셨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손자와 함께였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가르쳐 줄게. 어르신이 손자에게 키오스크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할아버지도 이제 할 줄 안다. 손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와, 할아버지 대단해요. 언제 배우셨어요? 지난번에 착한 학생이 가르쳐 줬거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그 친구가 알려줬어. 그때 우연히 그 여학생이 또 그 가게에 왔어요. 어르신이 그 학생을 보시고는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그때 그 학생이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손자분이세요? 그래, 이 녀석이 내 손자야. 지난번에 내가 도와줘서 이제 할아버지도 이 기계 쓸 줄 안다. 학생이 정말 기뻐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잘하셨네요. 저보다 더 빠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 세 사람은 함께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르신은 손자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손자도 그 학생 언니가 정말 좋다며 친해졌어요. 헤어질 때 어르신이 그 학생에게 말씀하셨어요. 학생, 내 덕분에 할아버지가 많이 배웠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무섭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고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착한지도 알게 됐어. 학생도 대답했어요. 어르신도 저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르신들께 더 친절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어르신께서는 이 이야기를 보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날 키오스크 앞에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시는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친절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울 용기를 얻었고 젊은 세대에 대한 편견도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도 다른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작은 도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 학생의 친절은 단순히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준 것을 넘어서 한 어르신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도 이제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셨고요. 혹시 여러분도 키오스크나 새로운 기계 앞에서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을 보시거든 조금만 용기 내어 도움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서로 도우며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모습이니까요.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거나 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